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권력구조 조직도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치국까지 했죠. 정치국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정치국의 바로 아래 중국의 권력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 중앙위원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은 철저한 서열사회입니다. 1인 당 총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370위 정도까지가 거의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100위도 아니고 200위도 아니고 500위, 1000위도 아니고 왜 370위까지냐? 그것은 370위까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정수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정위원이 2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후보위원도 170명 정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씩. 그 정위원들이 죽거나 뭐 유고가 생기거나 부정부패로 붙잡혀 들어가거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사고가 많기 때문에 몇 년에 5년 동안에 미리 후보위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 놓는 겁니다. 이전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나라입니다. 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라도 중앙위원이 되어야지 비로소 확실하게 출세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의 공식 직함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입니다. 그리고 총서기와 함께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는 상무위원들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하여간 후보위원으로라도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야 이렇게 이 중앙위원회 정의원도 될 수 있고 정치국원도 될 수 있고 상무위원 총서기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앙위원이 되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끝. 더 이상의 출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도부를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당중앙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당중앙은 이렇게 결정했다. 당중앙의 의지는 이렇다 등등. 그 당중앙이 바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중앙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당 핵심입니다. 중앙은 여기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 부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앙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대단하냐? 이건 중국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 의결기구는 중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입니다. 대표자 대회. 줄여서 이제 전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당대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인데 이제 이거는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전대하고 전인대하고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 공산당 조직도를 들어 이제 올려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양쪽을 정부와 당을 비교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고 요 당 사이드만 올려놓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전대를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전인대를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인대는 조직도에서 당 쪽이 아니고 정부 쪽에 있습니다. 그거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두 개는 다른 겁니다. 하여간 더 자세한 차이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전대, 공산당 대표자 대회, 전대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전인대는 1년마다 매년 열리는데, 전대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럼 언제 열리느냐? 5년에 한 번씩, 5년 11월에 열리는데 끝자리 수가 2자로 끝나는 해하고 7자로 끝나는 해. 그렇게 열립니다. 2017년에 19차 당대회가 열렸고 20차 당대회는 2022년에 열립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하여간 당대회는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2,300명이 했었죠. 2,300명? 2,000명 이상이 이제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무려 이제 9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전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에서 뽑혀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임기가 5년인데.
하여간 이 중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 전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계획으로 중국을 이끌어 갈 건지 하는 것을 갖다가 지도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공산당 당원으로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당의 헌법, 중국에서는 중국 국가 헌법보다도 당의 헌법, 당헌이 더 높습니다. 그 당헌도 이제 시대와 사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손을 보는 자리가 바로 이제 이 전대, 중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에서 하는 실제로 가장 큰 일은 바로 이게 중앙위원을 뽑는 겁니다. 이 대회에서 여기에 있는 이 정의원 200명하고 후보위원 170명을 이 전대에서 뽑는 겁니다. 하여간 이 전대는 이제 전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는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2,3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열 수 없고,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이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큰 거 몇 가지만 가닥을 잡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다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모든 일을 중앙위원회에서 실제로 결정을 하니까. 근데 이 중앙위원회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중앙위원 전원, 후보위원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중전회라 그럽니다. 중전회.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중전회. 근데 이제 그 중전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전대가 열리는 그 해에, 전대가 끝나자마자 전대의 마무리를 하는 중전회를 엽니다. 말하자면은 당헌을 고친 걸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손을 보고 완전히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자면 중앙위원을 정의원 200명과 후보위원 170명을 뽑아주니까는 이 사람들이 중전회를 열어가지고 정치국원 25명을 또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 그게 이제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집권 2년 차에는 이제 3중전회를 열어가지고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루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국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주로 다루고, 그리고 3년 차 4중전회, 4년 차에는 5중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년 차에는 6중전회, 7중전회를 연달아 여는데, 이제 그 마지막 중전회는 뭐냐 하면 차기 당대회와 관련된 것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6, 7중전회가 못 열릴 경우에는 5중전회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는 당대회, 차기 당대회를 준비하는 것. 좀 헷갈리고 설명이 길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당대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고 다 모일 수가 없고 하니까 중앙위원회라는 데 권한을 양도했고, 중앙위원회도 1년 내내 상시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중앙위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 중전회를 열고, 그 중전회조차도 못 여는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치국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원과 후보위원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의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후보위원은 회의에는 참석을 합니다. 근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고 미래에 말하자면 정의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받는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중앙위원이 되느냐? 각 성의 성장, 그 다음에 성에 말하자면은 당서기. 하여간 중국 안에서 조금 큰 조직의 무슨 책임자들은 다 중앙위원 혹은 정의원 후보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게 당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으로 가면은 국가주석은 이제 대외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를 대표하고 의전직입니다. 의전직. 근데 형식적으로는 계엄령 선포권도 가지고 있고 선전포고권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렇다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하는 일이 국가주석은 말하자면 형식적인 의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석 바로 밑에 부주석이 한 명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진핑의 오른팔이라는 왕치산이 맡고 있는데 그 국가부주석의 서열은 총리 바로 밑에 요쯤이 됩니다. 여기가 국가부주석. 이 서열상 상무위원 바로 밑에 국가서열로는 8위 정도가 됩니다. 총리는 리커창이고 지금 현재 중국 국가서열 2위입니다. 2위. 상무위원이기도 합니다. 리커창은. 그 총리 바로 밑에 이제 부총리가 4명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국정 전체를 관리하고 또 부총리 밑에는 국무위원 5명이 또 있어가지고 또 그 국무위원들도 이 각부 부장들을 말하자면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를 통할해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 각부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치면 장관들입니다. 장관들. 외교부장은 외무부 장관, 국방부장은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간 총리는 상무위원에 포함이 되고, 부총리는 정치국원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각부 부장들은 중앙위원회 정위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중앙위원들은 장관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위원은 장관급. 그 다음에 국무원의 부총리는 이제 정치국원. 정치국원은 국무위원의 부총리급이라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건데, 전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산당원인 뿐인, 오로지 공산당원만 전대에 참석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전인대에는 당적과 관계없이 중국 사람이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누구나 대표로 뽑힐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이제 말하자면은 주장이고 선전입니다. 인민의 대표는 누구든지 뽑힐 수 있다. 공산당원이 아니라도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소수민족계 대표들도 여기에 참석합니다. 조선족도 여기에 전인대 대표로 갈 수 있고 위구르족, 영화회족, 그리고 홍콩 대표, 마카오 대표 이런 사람들도 여기 참석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전인대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헌법도 여기서 만들고 국가주석도 선출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은 것 같고 헌법상으로는 하여간 최고기구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국무원, 이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부장 요거를 합쳐가지고 국무원이라 그러는데 국무원. 이 국무원에서 한 모든 일도 결국은 전인대에 보고를 합니다. 전인대에 보고를 하고 전인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제는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중앙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거. 중국은 그러니까는 공산당 전대에서 중앙위원을 뽑고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을 뽑고 정치국에서 상무위원을 뽑고 이렇게 뽑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거꾸로입니다. 여기서 정해주는 걸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정해주는 걸 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결정되는 걸 전인대에 넘기면은 전인대에서 손들어서 그냥 통과시켜주는 뭐 이런 식이 이제 중국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 중전회에서 결정된 걸 그냥 인준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매년 중전회도 매년 열리고 전인대도 매년 열리니까 중전회에서 먼저 결정한 걸 전인대에서 받아서 그냥 손들어준다. 형식을 그래 갖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원은 법으로는 3,50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매년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뽑힙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중국 촌사람들한테 중국 인문 대표들한테 베이징 구경 한번 시켜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인대가 매년 3월에 열릴 때 똑같은 기간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겁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그럽니다. 정협. 이거는 자문기관입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전인대보다는 더 큽니다. 전인대는 중전회에서 정해준 걸 손들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이외에도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8개의 정당이 더 있습니다.
그 8개 정당 대표들도 정협에 참석을 합니다. 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바람잡이 정당이고 꼭두각시 정당이지만은 어쨌든 중국 인민의 뜻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그들도 참석하고, 특별히 여기가 재밌는 거는 중국의 유명한 교수, 자문기관이니만큼 유명한 교수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보다도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영화배우 성룡, 농구선수 야오밍, 그 다음에 화교 출신으로 미국에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는 시러빙, 외국에서 하여간 바이올린을 잘 키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중국 혈통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인사는 누구든지 본인만 원하면은 정협의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위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전용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현재 국적도 안 따집니다. 혈통 자체만 중국인이면 된다. 이게 이제 이 정협의 구성, 말하자면은 조건입니다. 이 정협도 한 2,000명 정도가 하는데, 같은 때 열려가지고, 하여간 여기서 어떤 백가쟁명의 의견이 나오면은 여기로 다시 이제 전인대로 토스해주고, 그럼 전인대에서 좀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데, 이 정협과 전인대 2개를 합쳐서 2개라고 양회라 그럽니다. 양회. 중국에서 매년 3월에 양회가 열린다 그러면 5,000명이 베이징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인민대회당에서 득식을 근 3주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정치 행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도가 이제 중국 권력 구조 조직도가 완성됐습니다. 이까지 다 채웠으니까, 여기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공산당이 9천만 중에서 아까 전대에 2,300명씩 뽑아서 보낸다 그랬지만, 사실은 공산당 밑에도 공청단이라고,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또 9천만 명이 있고, 여기는 14살에서, 공청단은 14살에서 보통 28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선봉대, 이건 1억 3천입니다. 참석 인원이. 요건 13세 미만입니다. 13세 이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으로 치면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겁니다. 하여간 이때부터 공산당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선봉대에서 공청단, 공창단에서 공산당, 공산당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린다고 해도 정말 아예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하여간 이제 중국에 관한 뉴스를 들으실 때, 그 다음에 중국의 권력 구조가 헷갈리시면은 이 조직도 한번 다시 꺼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국 역사, 또 근현대 10대 뉴스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